전라북도는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역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함께 경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쇼핑센터를 짓지 않고서는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한층 강경해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주의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의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680억 원을 투자한 민간 육종단지가 김제 문을 열어 전라북도가 종자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 경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도 새만금개발에 큰 성과가 없자 청장 경질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역 차별을 불러온 탄소산업 예산 편성은 전북과 경북이 절반씩 나눠갔고 정읍과 임실의 옥정호 개발 갈등은 올해 안에 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의 한 책임자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을 지목했습니다. 이병국 청장이 2011년 삼성의 새만금 MOU 체결 때 동석하고도 삼성 투자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7년 동안 새만금 개발을 지휘하면서 지역업체의 새만금개발공사 참여를 크게 늘리지 못하는 등 전북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지사는 정치권과 함께 이 청장의 경질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7년이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너리즘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접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경질도 분위기를 잡아 나가도록 할 겁니다. 전북 20%, 경북 80%의 예산 편성으로 지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산은 전북의 거센 반발 이후 양측이 절반씩 나눠 갖는 안이 유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정호의 개발을 전제로 개발 과정에 피해가 없다는 걸 입증해 양측의 갈등을 풀겠다며 올해 안에 중재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전제로 할 경우 정읍시가 옥정호 수질 오염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커 정읍시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종합경기장에 쇼핑센터를 짓지 않고 시민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송하진 도지사가 쇼핑센터를 짓지 않으면 경기장 개발 사업 문제는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4년 전라북도 소유의 종합경기장을 넘겨받았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때 전주시가 대체경기장과 더불어 현 경기장에는 호텔과 컨벤션센터, 쇼핑센터를 민간 자본으로 짓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쇼핑센터를 짓지 않기로 했다면서 12년 전 제안을 모두 지켜야 경기장 개발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텔, 컨벤션, 쇼핑센터 등등을 민자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조항은 유효합니다. 아무거나 하라고 그 땅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달 초 투자심사에서 전주시의 경기장 이전 사업의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라북도 간의 민간 사업자의 소송 제기 우려 의견이 반영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이에 대해 여러 문제 가운데 가벼운 문제 한 가지만 전달했다면서 다음에는 다른 문제점들도 정부에 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장 개발 사업은 정치적 갈등으로 바라보면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송하진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놓은 전주시는 송하진 지사의 발언에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송 지사와의 만남 뒤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됐는데도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8시간 동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실과 감사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층에 계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사장실이랑 감사님이랑 여기서 이사장님이랑 2층에 계시는. 검찰은 동시에 서울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 미래전략실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당시 의결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찬성표를 행사해 삼성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40억 원을 후원하고 최순실 씨에게 말 구입비 등 3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공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삼성이 이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거액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압수수색을 받은 건 1987년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지난 30년 동안 사랑받아온 국민연금 제도가 더 한층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홍한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이춘석 의원이 대통령 탄핵 추진 실무단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춘석 단장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국정을 정상화하도록 탄핵 실무 준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 탄핵 추진 실무 준비단은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안호영, 금태섭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46명의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당의 환골 탈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은 새누리당의 계파 청산과 당 지도부의 조건 없는 사퇴, 그리고 비대위 준비위 구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또 김무성, 유승민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0명과 함께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고등학생들이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청소년 시국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주와 익산, 완주 지역 24개 고등학교로 구성된 전북 고교회장단 연합은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교대는 오는 25일 전북 지역 대학 가운데는 처음으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동맹 휴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이번 주말 전주 객사 앞에서 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3차 도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립유치원이 이전 기관 자녀를 우선 선발하기로 해서 특혜 논란을 빚었는데요. 전북교육청은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예상보다 2배가량 많아서 일반 학생들의 불이익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에 개원하는 혁신도시 내 국립단설유치원입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12개 학급에 정원은 244명입니다. 이 유치원은 내년도 입학생 가운데 이전기관 자녀를 우선 선발합니다. 100% 우선 선발해서 특혜 논란이 있자 정원 내 20%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수요 조사 결과 이전기관 자녀 입학생이 23명밖에 되지 않아 일반 학생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해보니 무려 41명이 지원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2배가량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일단 심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먼저 접수해보자 이런 또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학부형님들 마음까지는 저희들이 뚫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문제는 예상보다 많은 이전기관 자녀의 우선 선발로
일반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원천 봉쇄된다는 것입니다. 만 3세반은 의무 선발 대상을 제외하고 나니 일반 학생은 16명밖에 선발하지 못합니다. 입학 경쟁률은 무려 17대 2를 기록했습니다. 만 4세반은 80명 정원에 39명, 만 5세반은 100명 가운데 69명만 일반 학생으로 선발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전기간 자녀는 공유 유치원이 아니어도 되고 우선 선발로 40명 가까이를 먼저 뽑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가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달 말 공립유치원 입학 추첨이 끝나고 나면 높은 경쟁률 속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본물처럼 터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모두 5,200억 원의 대형 공사인 스만금 남북 2축 3-409 도로건설공사가 외주업체 잔치가 돼 전북 건설업체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지난 21일 공동수급협정서 신청을 마감한 결과 3,400억 공사인 남북 2축 309는 전북업체의 최대 참여 비율이 5%에 그쳤고 1,700억 공사인 409는 1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309의 신청서를 낸 대우 컨소시엄은 전북업체를 아예 참여시키지 않아서 지나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재부 장관 고시로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최대 4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군산조선소 협력사의 잔여 건조 물량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는 서울의 모 신문사 보도가 나와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서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협력업체에 건조 물량 작업 중단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잔여 물량의 울산조선소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연말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량 산업의 초석인 종자는 세계 각국이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귀한 종자는 금보다 비쌀 정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데요. 정부가 680억을 투자한 민간 육종단지가 김제의 문을 열어 전라북도가 종자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2개월간의 공사 끝에 김제 민간 육종 연구단지가 준공됐습니다. 680억 원이 투입된 이곳에는 육종에 필요한 세계 수준의 최첨단 연구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이미 입주했거나 예정인 16개 기업과 함께 모두 20개 업체가 연구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용화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가까이에서 서로 협업해서 더 좋은 종자를 만들고 또 세계로 그 종자를 내보내고. 외환위기 과정에서 국내 많은 육종업체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상황. 정부는 2009년 수립한 종자산업 육성대책의 첫걸음으로 세계 수준의 종자 개발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겁니다.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앞으로 김제 민간 육종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전주의 농촌진흥청과 정읍 방사선 육종 연구센터를 잇는 종자 삼각벨트를 구축해 종자 산업의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신품종 개발과 종자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종자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민간 육종 연구단지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는 세계 15위권의 종자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전북이 명실상부한 종자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김제 한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의 거점 소독 시설이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내일까지 모든 시군의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김제 발생 농가 10km 내 가금 농가에서 매일 전화 예찰과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제 용지 산란계 밀집 단지에 살수차를 고정 배치하고 광역 방제 차량의 소독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전주방송의 11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군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창사 19주년 특집으로 방영한 하늘에서 본 전라북도가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전라북도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태곤 전주방송사장은 14개 시군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시청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제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봉 임산본 대상 전국 정가경창대회가 오늘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자기 수양을 위해 즐겼던 정가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임산본 명인의 업적을 보존 계승하고 정가 신임 발굴과 정가 발전을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3학년에게 동창 회비를 강제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 시내 사립여고 두 곳은 3학년 학생들에게 10,000원가량의 동창 회비를 일괄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하지 않아 아직 동창회 가입 자격도 안 되는데 미리 회비를 걷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가 교육과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동창 회비를 걷는 것은 불법이라며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42명의 교육 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여제자를 성추행하거나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성추행한 3명이 해임 처리됐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2명과 학생에게 폭언 등을 해 품위를 위반한 17명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북교육청 공무원은 2014년 21명, 지난해 3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전주 6.1도, 진안 5.6도, 임실 7.5도 등으로 평년보다 4도가량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아침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에 머물겠습니다.